자, 이제 대비하는 단계 꿀팁을 좀 드릴 텐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1단계 두 번째예요.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키워라. 저 이런 얘기 여러 번 들어요. 학교에서 UCC 뭔가 하면은 얘는 할 줄 몰라요, 일단.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되는데 엄마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눈물 나고 욕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나 주거나 시키지. 뭐 그런 건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 UCC가 뭔지도 모르겠구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겁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 다 이제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출신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디지털 세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정말 웃기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완전 갓난쟁이 애기가 옛날 그 게임기 있죠. 이렇게 버튼식으로 된 거를 준 거예요. 근데 걔가 그 버튼을 안 누르고 계속 스크린을 이렇게 만져요. 근데 안 움직이니까 계속 뭐가 잘못됐나? 얘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인 거죠. 근데 한 5년 후에 태어난 애는 또 다르죠. 그땐 스크린이 이제 없어지죠. 제로 스크린, 스크린 시대의 종말이라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스크린조차도 없어질 거거든요. 스마트폰도 박물관으로 가게 돼 있고, 그렇죠? 이제 음성 인식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음성 인식, 아니면 자아 정량화라 그래서 말을 안 해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들이. 그래서 이 사람 기분에 맞춰서 음악도 틀어주고, 옷 사야 된다 싶으면 이 사람 취향에 맞춰서 쫙 그런 것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게 지금 가까운 미래 시대인데 어쨌든 지금 아이들은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UCC나 뭐 PPT 저희 조카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몇 번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만 조금 한두 번 있으면 잘해요.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제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학업 역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수행평가 일정 체크. 자, 아까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불투명해서예요. 왜? 아니 뭘 언제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되게 이 암흑 속에 있는 느낌이 들으니까 두렵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수행평가를 다 미리 대비할 수가 있어요. 미리 일정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성적관리 규정에 성취기준, 수행평가 목적과 방법, 과제, 채점 기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학교 알림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학교 알림이 안에서도요. 교육활동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 교과별 교육과정, 뭐 교과 진도 운영 계획 등 교과별 학년별 평가 계획이라는 항목들을 보시면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언제 보는지. 자, 좀 더 뒤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일정은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목별로. 근데 알았어요, 일단. 엄마가 이제 알았어. 그럼 문제가 뭐예요? 엄마도 까먹죠. 더 까먹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게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기말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언제 보는지. 심지어는. 근데 수행평가는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쓱 지나가요. 그래서 뭐 봤냐 물어보면 뭐 이미 지나간 경우가 꽤 있어요. 일정 관리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파악을 하셨으면 네이버 밴드라던가 뭐 전 네이버 직원은 아닙니다만 편해요. 저도 개인 일정은 네이버 캘린더랑 네이버 밴드를 쓰거든요. 저 혼자 들어가 있는. 꼭 써보세요.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알림 기능이 다 있어요. 일주일 전 알림, 뭐 2시간 전, 하루 전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가르칠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그랬을 때 최대한 이러이러한 일정들이 있다라는 거를 물어만 봐줘도 사실은 아까 포트폴리오만 돼도 마찬가지로 다 챙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형성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형성평가. 테스트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있어요. 문제 해결력 1 그래서 9월 5째 주. 그 다음에 2 그래서 12월 둘째 주라고 명확하게 기간이 명시가 돼 있죠. 쪽지 시험, 형성평가조차도. 갑작스럽게 자 들어오면 선생님이 야 책 덮어. 오늘 시험 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고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훑고 들어가면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분명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등급 하나하나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정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미리미리 그러니까 약간 피곤한 거죠, 사실은. 쪼개져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제형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 채점 기준에서 맨 밑에 마감일 하루 후에 제출 24점, 22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수행평가는 그 수행평가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적당한 퀄리티를 시간 맞춰서 내는 게 중요해요. 막 장인 정신으로다가 막 완벽하게 해서 하루 늦게 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기준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부정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좋아, 뭐 얘를 좀 더 아끼고 얘가 잘했으니까 해주겠다. 이건 부정행위예요, 선생님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 파일로도 뭐 써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하시라. 왜냐면 문자나 카톡 같은 경우는 휘발이 돼요. 문자나 카톡은 휘발이 돼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근데 밴드는 아시다시피 시간 순서별로 몇 년이 돼도 고스란히 다 남아있고, 이런 것들은 다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진 딱딱딱 찍어서,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활동도 다 써서 그냥 사진으로, 왜냐면 이걸 찾아 치기도 힘들고, 그쵸? 종이로 보관하면 다 이게 휘발이 되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학생부의 기재가 잘 됐는지 안 했는지, 뭘 읽었는지 파악하는데 기억이 남는 게 없죠. 그럼 나중에 자소서는 면접이든 이어지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니까 쓰기 말하기, 그쵸? 읽기 쓰기 말하기가 포인트인데, 수행평가의 핵심이 이거예요. 쓰고 말하고. 근데 사실 이거는 아까는 팁이지만, 노하우지만 이거는 역량이에요. 어떻게 읽고 쓰고 말하는 게 한두 달 안에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독서 활동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행평가에서도. 그쵸? 수행평가를 대비를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어렸을 때 독서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다 독서예요. 다 독서, 읽고 쓰고 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고요. 자, 결국 수행평가 대비 역량을 키우는 거는 독서 활동 모델, 즉 책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읽고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발표, 말하고, 그다음에 토론해보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고등학교는 뭐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늦었지만 초중등 아이들은 지금이라도 꾸준히 이런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문제를 풀고 뭐 이런 찍는 능력이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능력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많이 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독서는 사실 지난번 강연이 사실은 이 포인트였거든요. 멀티미디어 진로 독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건 또 이제 교재팝에 있는 영상을 조금 요약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지금 가장 큰 교육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레토릭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 시선을 끌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교육을 하면서 이제까지 많은 변화를 봤지만 꽤나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거는 일회성의 변화가 아니다. 그게 개정교육 과정에 녹아 있는데 두 가지였죠. 첫째는 진로 선택 과목이 생겼다. 그렇죠? 이제는 입시뿐만이 아니라 학습에서조차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근데 그거를 어때요? 정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땐 그 생각이 어때요? 재료가 돼서 나름 생각할 수 있는 분명히 원천이 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뭐 동기부여 측면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아까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본인의 진로 목표를 갖고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움직여요. 고등학교 때 이겨내요, 스스로도. 그렇죠? 엄마 빨로 가는 애들은 그냥 무너집니다, 우르르. 왜? 과정이 이제는 다 중요한데. 그렇죠? 그 과정 하루하루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 진로에 대한 말씀이 다시 한번 드렸었고, 평가 방식 자체가 원천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 정성평가, 그렇죠? 개별, 정성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게 학교 내신 학습에 대한 수행평가의 확대로 가고 있다. 수행평가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수행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일정, 그렇죠? 근본적인 학습 역량에 대해서는 독서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통해서 교육적 선택, 뭐 인강을 하나 듣게 하던, 그렇죠? 아니면 뭐 학원을 하나 보내던, 이제 그런 방향에서 학부모님들은 여러 생각들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독서와 관련된 부분은 이따 이제 3부 우리 한수 소장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또 학생부랑 연계되고 입시와 연계되게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